1899년 사탕 제조업자인 존 C. 와튼과 치과의사 윌리엄 J. 모리스는 사탕기기의 새롭고 유용한 개선사항이라는 알쏭달쏭한 이름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특허를 통해 회전당을 만드는 기계를 설계했는데요. 그 기계로 완성된 제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솜사탕입니다. 모습은 푹신하고 맛은 달콤했죠. 모리스는 이를 요정의 실, 페어리 플로스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 이 요정의 실이라는 이름으로 솜사탕을 판매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 속의 달고나처럼 그 당시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설탕 과자였습니다. 자, 우리 2년 넘게 그동안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솜사탕 얘기를 이제 처음에 했는데요.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의 제조 과정이 솜사탕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솜사탕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는 구멍이 송송 뚫린 통 안에 설탕을 집어넣으면요 뜨겁게 달궈집니다. 그러면 설탕이 녹아서 액체가 됩니다. 액체가 된 상태에서 이 구멍 뚫린 통이 회전을 하면은 그 구멍 사이로 설탕이 녹아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원심력이죠. 설탕을 녹여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섬유로 뽑아내는 과정. 근데 구멍이 아주 작으면은 그게 굉장히 가는 섬유처럼 구름처럼 피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솜사탕인데, 우리가 이제 원심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대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죠. 페이퍼 퓨지라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한 해에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때 이제 이 말라리아 원충을 구분하는 기자재가 굉장히 비싼 기자재인데 단돈 20센트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그 물리학자인 마노 프라카시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고무줄하고 종이 가지고 분리기를 이제 소위 만들었는데요. 그때 바로 그 사람이 사용했던 힘이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이 마스크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원단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직, 직물이라고 하는 이제 재직을 통해서 만든 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니트 원단이 있는데,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부직포라는 게 있어요. 부직포라는 건 이제 이름 그대로 재직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부직이에요. 부직포랑 이 솜사탕이 제조 과정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직포를 만드는 방법이 통상 멜트 블로운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이름 그대로 멜트 블로운, 녹아서 바람을 부은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죠.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그 원료는 이제 설탕 대신에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원료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PP라고 하는데, 얘를 설탕처럼 녹인 다음에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으면 그 녹으면서 섬유가 돼서 벽에 달라붙죠. 그래서 납작하게 달라붙은 거를 수거해서 말리면 그거 자체가 이제 부직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부직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섬유의 굵기가 굉장히 가늘어요. 우리가 이제 그 천연 섬유 중에서 제일 가는 게 이제 실크인데, 실크가 보통 이제 실크가 1데냐예요. 근데 이 부직포를 만들 때 쓰는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굵기가 0.1데냐니까 10분의 1의 굵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층층이 쌓아서 원단을 만들어도 조금만 더 쌓아서 만들면 방수가 될 정도로 치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솜사탕을 이렇게 둥그렇게 구름처럼 생겼지만 납작하게 눌러서 종이처럼 만들면 마스크랑 똑같이 부직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그 기간 중에 그 재미있는 해프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휴지를 사기 위해서 이제 마트에 몰려가서 막 휴지를 갖다가 이제 사서 쟁여놓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났냐? 이건 휴지가 마스크를 만든 부직포랑 좀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마스크가 품절이 되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휴지도 결국 품절이 되지 않을까. 이 마스크하고 휴지를 동일시한 이제 오류를 범한 것이죠. 휴지하고 마스크는 똑같이 부직포 종류라고 우리가 엄밀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재가 전혀 다른 거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마스크의 원료는 폴리프로필렌이에요. 하지만 휴지의 원료는 그 종이를 만드는
펄프라는 원료입니다. 펄프는 그럼 어디서 온 거냐? 펄프는 나무에서 왔죠. 이제 모든 식물의 주성분이 셀룰로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류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면이죠. 목화, 송이, 면은 98%의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 순도 높은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조금 이제 다 비슷하죠. 종이, 그 다음에 마스크, 솜사탕. 제조 방법은 비슷하지만 원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한 의류 소재가 면인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면에 대해서 얘기해봐. 면이 뭐지? 라고 얘기하면 정말 1분도 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 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무균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아는 무균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수백 가지 종류의 균들과 공생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기들은 무균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 무균 상태로 태어나는 애들이 처음 맞는 옷이 뭐예요? 바로 면입니다. 사실 인간 친화적인 이제 그런 소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류 소재가 어떤 성분이고 어디서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